안녕하세요. 오늘은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with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to Guide Marker Discovery라는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인트로덕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쓰인 Unsupervised Learning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 즉 장점부터 보시겠습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불균형적이거나 레이블이 달리지 않았는데 그것을 달려면 시간과 비용상의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슈퍼바이스드 러닝보다는 현재는 비지도 학습,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방법론이 많이 도입이 되고,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방법론도 아노말리 디텍션 방법론인데 그 중에서도 비지도 학습, 아노말리 디텍션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또한 해당 방법론은 이미지를 대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Deep Convolu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를 기반으로 이미지 상에서 아노말리 디텍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 논문이 디시겐에 대한 논문은 아니므로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서 제너레이터와 오른쪽에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나누는데 왼쪽의 제너레이터는 디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어떤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시키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그 제너레이티드 된 이미지를 하나의 분포상의 점으로 나타내어서 그것이 나중에 정상인지 아니면 비정상인지 그런 식으로 이미지에 대한 특성을 추출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노게는 첫 번째 꼭지와 같이 Deep Convolutional Gain to Learn a Manifold of Normal Anatomical Variability라는 목적에서 진행된 방법론입니다. 즉, 어떤 의료 데이터 Anatomical Variability를 파악하기 위해서 Manifold를 학습시키는데 그럴 때 이제 Deconvolutional Gain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아노겐을 사용을 할 때 새로운 아노말리 스코어링을 도입을 했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의 매핑을 베이스로 하는 새로운 아노말리 스코어를 주장을 했다는 것이 이 방법론의 의의가 되겠고요.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비지도 학습 기반이기 때문에 레이블링을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고 그래서 노멀 이미지로 모델 학습을 한 후에 테스트를 할 때 레이블 0 또는 1을 사용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론은 이제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의 레이블은 헬시 아니면 이제 질병이 있는 그런 레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노겐은 디시겐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을 각각 보시겠습니다. 아노겐을 학습을 할 때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동시에 학습이 됩니다. 그럴 때 제너레이터는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그것이 좀 더 실제 이미지와 같이 생성을 하고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제처럼 생긴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가 아니라 모조품이다라는 것을 디스크리미네이트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학습하여 제너레이터는 조금 더 실제 이미지처럼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섬세하게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전체 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구조를 트레이닝, 인퍼런스, 페이즈 이 두 개로 나눴을 때 트레이닝 단계에서 학습이 완료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인퍼런스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지만 반대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인퍼런스 스페이스에서 인버트 매핑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트레이닝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노멀 데이터로만 디시겐을 학습시킵니다. 여기서 한 제너레이터 로스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한 식으로 표현한 것과 그것을 두 개로 나눈 아래 식 두 개가 있는데요. 위의 식부터 보시면 이것은 미니맥스 문제로 이것을 보시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 존재하지만
제너레이터 항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항에만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볼 때 아래와 같이 G로스는 이렇게 로그 DGZ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제너레이터 로스는 로그 DX 플러스 로그 1-DGZ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표현되는 Z 같은 경우는 레이턴트 벡터를 의미를 하고, 다음에 X는 데이터 샘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GZ는 레이턴트 벡터 Z로 어떤 생성된 이미지가 샘플이 되겠고, 다음에 GX는 X가 실제 샘플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probability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이제 트레이닝 페이즈에서는 지로스가 맥스 값이 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요.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이 D로스가 미니마이즈 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각각 무엇이냐면, 우선 G로스를 최대화시킴으로써 재구축된 페이크 샘플의 가능도를 최대화시키겠다라는 의미이고, 다음에 D로스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은 실제 샘플의 가능도는 최대화하고, 다음에 재구축된 페이크 샘플의 가능도는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그대로 가져와 인퍼런스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노말리 스코어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도출되는 이상치 정도를 각각 구한 다음에 합합니다. 이때 제너레이터 아노말리 스코어는 제너레이터로 재구축한 X'과 실제 X의 차이를 계산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아노말리 스코어는 정상 데이터 분포에서 해당 데이터 X의 가능도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 논문에서 표현하기를 unsupervised manifold learning of normal anatomical variabil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쉽게 풀었으면 이제 트레이닝 이미지의 variability를 알 수 있는 manifold X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input 이미지 X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상응하는 레이턴트 벡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턴트 벡터 Z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제너레이티드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을 저희가 정상 데이터로만 만들어진 매니폴드 스페이스에 매핑을 시켜서 이렇게 제너레이트 된 데이터가 실제 정상 데이터 매니폴드에서 어떤 위치에 분포되어 있는지, 어떤 위치에 매핑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퍼런스 스페이스에서는 인버트 매핑이라는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걔네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레이턴트 벡터에서 그에 상응하는 데이터 샘플을 생성하는 것은 오토매틱하지만, 반면에 그 역으로 데이터 샘플에 맞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레이턴트 벡터를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 X에 레이턴트 벡터를 찾고 그것에 맞는 또 GZ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테스트 데이터 X에 맞는 상응하는 레이턴트 벡터를 찾을 때는 우선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레이턴트 벡터 Z0를 잡고 Z0에 상응하는 데이터 X'Z를 구성을 합니다. X'0를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X에 좀 더 가까운 레이턴트 벡터 Z1으로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이렇게 총 n번의 업데이트를 실행을 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가장 상응하는 레이턴트 벡터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아노말리 스코어에 대해서 보시면, 우선 제너레이터 스코어 같은 경우는 다음식처럼 xi에서 gzi를 뺀 값의 절대값을 씌운 값입니다. 이의 의미는 테스트 샘플 xi와 해당 샘플의 잠재 벡터 zi로 재구축된 zi의 차이를 비교하겠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아래와 같이 discriminator score는 절대값을 씌운 그 값인데, 그 값은 이제 dxi-dgzi가 되겠습니다. 이의 의미는 테스트 샘플의 가능도와 해당 샘플의 잠재 벡터로 재구축된 샘플의 가능도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아노말리 스코어는 위에 두 개의 스코어를 더해서 최종적인 토탈 스코어로 정하고 이것이 어떤 기준보다 높으면 이상치라고 하고 그다음에 낮으면 정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다음 인풋과 같이 테스트 데이터가 정상일 때는 제너레이터 스코어 자체도 테스트 샘플과 재구축된 샘플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G 스코어가 낮게 나오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스코어 같은 경우도 테스트 샘플은 정상 데이터 분포에서의 가능도가 높기 때문에 식에 의해서 D 스코어가 낮게 나옵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 인풋 그림과 같이 빨간색 박스로의 어떤 암을 나타내는 이런 비정상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제너레이터 스코어는 테스트 샘플과 재구축된 샘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G스코어가 높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스코어도 테스트 샘플은 정상 데이터의 분포에서의 가능도가 낮기 때문에 계산에 의해서 D스코어가 높게 나옵니다. 네,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아노말리 데이터를 넣었을 때도 이 모델 자체가 정상 데이터로만 학습되었기 때문에 이 모델의 파라미터들은 정상 데이터를 구축하는 웨이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풋을 넣어도 실제로 제너레이터가 재구축하는 데이터는 정상스러운 데이터이고 이래서 제너레이터 스코어도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실험 파트로 가보시겠습니다. 우선 실험에서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CAE라고 적혀있는 모델은 Adversarial Convolutional Autoencoder라는 뜻으로 런타임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오토인코더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사용되는 아노말리 스코어는 레지듀얼 로스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나 이때 제너레이터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입니다. 그 다음 GenR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노겐의 형태이나 아노말리 스코어링을 하거나 인버트 매핑을 할 때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레지듀얼 스코어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스코어를 같이 활용을 하지만 여기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스코어만을 사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PD라고 하는 것은 이제 DC겐에서 나온 전체 분포의 확률적인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실험 결과를 정성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 블럭은 트레이닝 세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블럭은 테스트 셋 그리고 오른쪽 이 5열에 걸친 이 블럭은 테스트 셋 이것도 역시 테스트 셋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부터 보시면 이것은 리얼 이미지고 다음에 두 번째 행은 이 리얼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너레이티드 된 이미지 다음에 세 번째 로우는 이제 첫 번째 로우와 두 번째 로우의 차이를 표현한 것이 되겠고요. 다음에 밑에 마지막에 있는 로우는 픽셀 레벨로 레티널 플루이드를 이제 어노테이트 한 것입니다. 참고로 레티널 플루이드는 어떤 의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앱노말일 때 등장하는 플루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블럭은 정상 데이터이고 마지막 블럭, 세 번째 블럭은 앱노멀 데이터임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옐로우 바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도출한 이상치 정도이고 레드 바가 제너레이터로 도출한 이상치 정도일 때 세 번째 컬럼, 즉 리얼 이미지와 제너레이터 이미지를 보시면 그리고 밑에 이 픽셀별로 픽셀 단위의 레티널 플루이드도 같이 보시면 확실히 앱노멀한 데이터에서 이렇게 레지듀얼 차이와 레티널 플루이드가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왼쪽 그림과 같이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과 아노겐을 비교를 했을 때 ROC 커브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노겐의 ROC 커브가 좌측 각 왼쪽 그리고 위쪽 그 축에 가까운 것을 보아 아노겐이 가장 큰 ARC 값을 갖고 따라서 이상치 성능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의 RX와 DX는 각각이 아노겐의 레지듀얼 스코어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스코어를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D hat X라고 표현된 것은 이제 레퍼런스 디스크리미네이터 스코어라고 해서 겐 아래 레퍼런스 디스크리미네이터 스코어입니다. 이를 봤을 때 겐 R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디스크리미네이터 스코어가 0.5로 나오지만 아노겐에서는 실제로 레지듀얼 스코어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스코어가 이보다 더 좌측 그리고 상측 제일 위쪽에 있는 축에 가까운 것을 보아 아노겐이 겐 R보다 이제 더욱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지듀얼 스코어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스코어의 분포들을 각각 보시면 우선 왼쪽부터 레지듀얼 스코어를 봤을 때 이제 아노말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것의 분포, 스코어가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역시 앱노멀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스코어 값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노겐 같은 경우 레지듀얼 스코어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스코어가 모두 비정상일 때 큰 값의 분포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AURC 외에도 여러 가지 프리시션, 리콜 등등의 지표값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ACA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델이 오토엔코더에 기반 모델이므로 런타임으로는 효율적이나 이상치 성능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유는 논문에서 주장하길 아노말리스 스코어에 너무 과적합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노겐의 윗줄에 있는 겐 R 같은 경우는 현재 AUC 스코어는 아노겐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스코어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리콜과 센시티비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노겐보다 더 큰 경우를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겐 R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콜과 센시티비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만을 사용하는 것이 이점이 될 수 있다. 이상치 탐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컨클루션 부분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가장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노겐은 비지도 학습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이제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가 레이블을 달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데 거기서 이제 레이블 필요 없이 아노말리를 탐지할 수 있는 모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데이터의 불균형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서는 미처 나타내지 않았던 어떤 레티널 플루이드 같은 경우 그런 의학적인 그런 경우들을 테스트 데이터에서 새롭게 등장하여도 그것을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노겐 같은 경우는 F-아노겐 그리고 T-아노겐 등등의 다른 아노겐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노겐 이 논문이 2017년에 나왔지만 현재까지도 이상치 탐지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노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